이번 11대와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가 향년 90세의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지병을 알아온 전 씨는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차려질 예정이며 정치권도 분주해진 상황입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낙 고령이고 또 혈액암 진단도 받았고 최근에는 거동이 불편한 모습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비춰지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지금 이제 1931년생이었는데 이제 향년 90세입니다. 90세고 이제 오늘 사망한 소식이 알려진 건데요. 이 당시에 이제 2021년 8월 9일에 이 고 조비오 신부 관련해서 재판 출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언론의 모습이 비쳤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이제 8월 당시에 이전에 비해서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는 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이 아니냐, 아니면 뭐 대역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알고 보니까 혈액암 판정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서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곧 사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조금 추측이 나왔었는데 결국 오늘 이렇게 사망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또 많은 관심이 조금 이렇게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 씨의 여러 가지 업적 이런 그 생애를 되돌아보면 공과에 대한 평가가 차가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정치 역적을 좀 짧게 요약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전두환 하면 국민들은 이제 정치 군인의 길 그리고 독재자 그리고 저돌적인 철권 통치를 했다 뭐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1961년에 이제 5.16 쿠데타를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켰을 때 그 쿠데타 취지 시위를 육사생도들의 시위를 주도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승승장구를 하죠. 육군 대령도 동기생도 제일 먼저 달고 네. 육군 준장 별 하나도 제일 먼저 달고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다가 79년 12.6 때 그때 마침 이제 보안사령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그래서 대통령이 시해당한 그 6.5 시에 군의 정보라든지 권력 모든 진 보안사령관을 한 덕분에 그걸 10분 활용해서 12.7 쿠데타를 이끌어서 권력을 잡게 되는 거죠. 네.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정치 군인의 길을 걸어왔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정치 군인 권력자라는 그런 오욕의 명칭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네요. 집권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뭐 업적과 공과가 있을 것 같은데 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과는 뭐 너무나 온 국민들이 잘 알다시피 네. 뭐 거의 지금 집권을 사실 8년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두환 대통령이 단임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11대, 12대 대통령 2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8년 동안 집권하는 동안 아시다시피 최루탄 뭐 하루도 바람잘 날 없이 계속 폭압적인 정치, 독재 정치, 그냥 강압적인 정치를 해왔던 거죠. 거의 그런 반면에 이제 흔히 뭐 88 올림픽을 유치했다. 그리고 물가를 잡았다라는 경제는 그래도 괜찮았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도 보수적인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귀담아 들은 사람도 없고 또 그게 훗날 후세에 또 기록될 가능성도 매우 적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참 불명예스러운 비판을 받는 그런 불행한 정치 군인으로 남을 것 같다. 역사의 길이.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아무래도 전 씨가 사과 없이 떠난 점이 국민과 5월 정신의 한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판결로 이런 조금 과한 부분이 인정이 됐던 부분이 1997년 4월 17일에 대법원에서 이 반란 수괴죄라든지 뭐 특경법상 뇌물 뭐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이 되고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법원에서 대법원까지도 최종 확정이 됐던 부분이니까 법에서 인정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과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고 그리고 최근 이제 마지막까지도 재판이 있었던 것이 이제 고 조비오 신부 관련해서 이 거짓말쟁이다. 본인의 이런 뭐 헬기 사격이 있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 측에서 이 명예훼손으로 이제 형사 고소를 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한 번도 이게 뭐 내가 잘못을 한 것이다. 이런 인정을 했던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었고 이 재판 출석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여론들이 모여서 또 이제
굉장히 조금 험한 말이 오가고 이렇게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사망까지 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유족들이나 뭐 이런 5.18 이제 당시에 이 사건 당시에 이런 유가족들이 이런 정식적인 사과는 받지 못한 것이 아니냐 끝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그 고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이 29일에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뭐 그날 변론을 마무리하고 또 구형 절차까지 진행이 될 거다 이런 예측들이 나왔었는데 이 전 씨가 사망을 하면서 이 재판은 그럼 이대로 그냥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예, 이게 공소 기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소 기각이 무엇이냐면 이 공소라는 거는 검사가 수사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재판부에 이제 재판을 해주세요 하고 넘기는 걸 공소라고 하는 거고 네. 기각은 이제 없는 겁니다. 기각은 이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공소 기각이 어떤 것이냐면 형식적인 요건 그러니까는 뭐 피고인이 사망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형식적인 요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건을 거기서 종결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공소기각 결정인 것인데 네네. 이 형사소송법 328조에 따르면 이 피고인이 사망했을 때는 법원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을 했고 이게 항소심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기각 결정의 대상이기 때문에 공소기각으로 결정이 이제 1심에서 어떤 판결이 났든 간에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종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 대비가 되는 부분도 예. 사과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집권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과오를 많이 이제 저질렀습니다. 희생자가 많이 나왔고요. 12.12 쿠데타 때 그랬고, 그다음에 너무나 잘 아시죠 5.18 민주항쟁 때 너무나 많은 수백 명의 희생자가 발생. 아직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방송이 많이 하던데요, 삼청교육대 수많은 희생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당시 최고 실권자였는데도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지휘 계통에 있지 않았다. 나는 절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완강하게 부인을 했었죠. 이 부분이 이제 두고두고 국민들의 이제 비판을 받았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8년 동안을 집권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금 586으로 말할 지금 명명되는 수많은 대학생들이 예. 얼마나 많이 고통을 겪고 감옥에 가고 그랬을 때, 그럼 민주화 인사들 할 때, 뭐 김대중, 김영삼 뭐 두 지도자를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 지도자라는 학생들이 너무나 고통사를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럼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어찌됐든 뭔가 조금이라도 사과나 반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게 전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당당하게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이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비춰줬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제 말년에 뭐 아들을 대신해서 5.18도 참배를 3번씩이나 하고 또 모든 과를 노태우 본인이 안고 가겠다 이런 좀 뉘우치는 모습을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노태우 대통령 보여줬단 말입니다. 두 사람들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 둘 다 12.12였던 주역이고, 네. 그리고 법정에 같이 나란히 꼭 구속됐지만 말년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더 마치 나쁜 지도자의 이미지가 훨씬 더 부각된 부분, 그리고 끝내 저걸 지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부분이 참 화가 난다기보다는 너무나 좀 아쉬운 생각,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요, 예. 참 마지막에 왜 가는 길목 누구나 좀 조금 낮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부분이 좀 분노도 하지만 화도 나고 섭섭하고 만감이 아주 거창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원장의 만감이 참 교차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이렇게 사과를 하지 않고 떠난 부분, 그리고 재판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떠난 부분, 또 한 가지 이제 해결 못한 것이 추징금 문제잖아요.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예,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방금 말씀드렸던 97년 선고 당시에 이제 이 관련해서 범죄 수익 같은 경우에는 몰수도는 추징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추징이 나왔었습니다. 그 추징 금액이 2천억을 훌쩍 넘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검찰에서 이거 추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시효나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런 좀 많은 해프닝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추징이 이루어졌고 많이 이제 추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000억이 넘게 추징금이 남았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 추징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이게 이제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 법적으로 추징금이라는 것은 이 당사자, 이
죄를 범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이지 이게 뭐 상속이 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추징금은 결국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살아 생전에 이런 재산이 숨겨둔 재산이 더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추징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재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더 이상의 추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종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조금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6년 연속 올랐거든요. 이런 체납액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이 세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습 체납자로 6년 동안 올랐다는 것이 9억 정도가 지금 9억 7천만 원 정도가 최근에 이제 상습 체납자로 오른 것인데 이게 한 6년 전에 이 공매 과정에서 발생한 5억 정도 세금이 이제 가산세가 붙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가산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9억 7천만 원이 된 것인데 세금은 상속이 됩니다. 세금은 상속이 될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른 재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네. 유가족 입장에서는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예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속 포기라고 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내가 이 적극 재산, 그러니까 플러스 재산이랑 그 범위 내에서만 마이너스 재산을 받겠다. 이걸 한정 승인이라고 하는데 예. 그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 세금이 만약에 한정 승인으로 상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재산이 있는 한도에서만 이게 세금이 받아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금 자체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추징금 납부 이야기를 앞서 했는데 이 이야기에서 이 어록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9만 원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었기도 했었죠. 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방금 말씀에 어록 아닌 어록이 돼버렸죠. 예.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자기 없다고 시침이 뚝 뗄 때 쓰는 말이 29만 원밖에 없다. 이게 이제 전 국민 유행어가 돼버린 건데요. 그 발언한 이후로 전두환 대통령 황제 골프를 치고 그다음에 수십만 원 하는 그 최고급 요리를 먹는 모습이 수없이 이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국민들이 이제 화가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추징금을 이제 지난 1995년에 대법원 최종 판결 때 아시다시피 2,200억 가까이 추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노태우 전 대통령도 2,500억 가까이 받은 대부분 다 갚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예. 근데 지금 전두환 대통령은 아마 지금 990억 정도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아직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히 문재인 정부들 검찰이나 국세청 샅샅이 뒤졌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히 그냥 미제로 그냥 떠나버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방세도 지금 9억 9천만 원까 10억 가까이 지금 미납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것도 아마 징수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참 불명예와 체납액과 체납 세금 모두 다 안고 저 세상으로 떠난 거죠. 네, 이 장례와 관련해서 유족 측에서는 가족장으로 치르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가족장이 될 것 같은데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국민 감정을 고려했을 때도 국가장으로 치러질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그냥 법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국가장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사망을 하면서 국가장으로 치러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법 규정만 보면 국가장법이 따로 있는데 국가장법에는 이 대상으로 전현직 대통령이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지 관련해서 뭐 유죄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런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만약이라도 이 유족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 행안부 장관이 이 부분 제청을 해서 그리고 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대통령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국가장을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국가장이 가능할 것이냐 굉장히 많은 좀 이슈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가족장으로 하겠다 이렇게 좀 의사가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 현재의 법 규정만으로는 이 결정에 따라서는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이 조금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전 씨의 측근인 민정기 청와대 공보비서관이 연희동 자택 앞에서 한 말을 보면 평소에도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 씨가 죽으면 화장해서 뿌리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가족장이 될 것 같고 네. 우리가 장지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 없이 화장을 한 뒤에 북녘땅이 보이는 어딘가에 이렇게 유골을 뿌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나오는 상황이요.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본인의 사후 어떤 여론이 올지 그리고 본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대충 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족들 그리고 민정기 지금 나옵니다는 비서관 전 비서관 얘기 들어보면
일단은 화장을 하고 예. 그리고 집 안에 이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장지가 결정이 되면 북녘 땅에 보이는 전선 근처에 거기 이제 물이든 뿌리든지 이제 묻는 그런 이제 형식을 취할 거라고 지금 얼추만 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뭐 북방 정책을 하다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구체적인 업적이 있고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도 국가장을 할 때 좀 아슬아슬했습니다. 국민 정서가 과연 네.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이제 정부 쪽에서 비교적 유화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만약에 전두환 대통령 국가장을 한다면 아니 가뜩이나 여론도 좋지 않고 경기도 좋지 않은데 힘들 겁니다. 법적으로는 사실은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우선 전두환 전 대통령 가족이 원치 않을 겁니다. 국가장으로 했을 경우는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원장님이 전두환 전 대통령 전 씨가 유언을 하면서 이제 북녘땅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북녘땅이 보이는 곳에 뿌려달라. 예. 왜 북녘땅이라는 걸 왜 언급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항상 이제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네. 군에 대한 애국심, 네. 그다음에 통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본인 집권 때 평화됨 건설한 것도 사실 어떤 통일, 북침을 막기 위한 거다 뭐 이런 애국과 이걸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평화. 그래서 본인 수거 생전에도 좀 국가를 지키고 그런 남북 통일이 되는 기원한다라는 그런 애국심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에서 북녘 땅에 보이는 걸 좀 본인의 유해를 묻어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저런 부분은 보수적인 사람이라든지 전두환 대통령이 지지하는 혹은 좀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좀 가슴 뭉클한 좀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회고록에도 전방 고지에 뭐 100골로 남아있고 싶다 이렇게 남긴 것으로 전해졌고요. 지금 한편 청와대에서도 논의를 진행 중인데 뭐 대통령의 조문이나 뭐 추모 메시지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일단 메시지를 보면 그 자체가 또 많은 비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침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가 계속 강조했던 역사 청산 아니죠. 적폐 청산. 네. 였기 때문에 그 적폐 청산 때문에 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상당히 좀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이 비판적인 기류가 강했던 게 문재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전두환 대통령인데 어떤 메시지나 뭐 하는 걸 좀 그렇고 다만 모르겠습니다. 조화 정도는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대구, 경북이나 TK 또 보수 성향이 강한 분들은 아직도 전두환 대통령 우호적인 또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또 어쨌든 망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망자 위로 차원에서 조문 차원에서 조화 정도나 아니면 관계자가 청와대 관계자가 정부 관계자가 자연스럽게 가서 어떤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정도는 최소한의 형식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